2020년 겨울에 저는 고환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8번이나 들락날락했습니다.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두려웠고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30-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병원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앉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꽤 쌀쌀했고 하루 반나절 정도 자지 못했는데 택시가 오는 길이었고 저는 그저 벤치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헤드폰을 끼고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앉은 지 10분이 지나기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고 나는 한 남자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조금 비틀거려서 나는 그냥 그가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멈춰서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위를 보고 말했죠. 뭐라고 하셨죠? 미안합니다. 제가 음악을 듣고 있어서 라고 말하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지금 당장 널 때려 눕힐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협박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저는 그에게 장난스럽게 제가 질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싸움을 걸면 제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히 놔둘까요? 라고 대받아쳤죠. 화가 조금 가라앉은 후 그는 제 옆에서 벤치에 앉아 일방적으로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특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에 대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신발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가져도 돼? 라며 내 신발을 가리켰고 나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했지만 최대한 공격적이지 않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신발을 팔게 된 이야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만져도 돼요?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때 다시 한번 위험함을 느꼈고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제 신발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발목을 잡고 내 다리 전체를 그의 얼굴로 당긴 다음 내 발 전체를 그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쩔 줄 몰라 주위를 들러보는데 병원에 상주하는 경찰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우리가 일행이냐고 물었는데 그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병원에 방문한 거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에게 병원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상한 남자는 일어나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죠. 경찰관은 나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내가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을 때 경찰도 나만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택시가 5분 뒤에 도착해서 택시 승강장이 있는 병원 맞은편에 택시를 기다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봤지만 그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고 아마 신발에 패티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으로 기울었죠. 이상한 변태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 일은 제가 13살 무렵이었던 약 7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도착했을 때쯤 병실에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주사를 놓아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잠깐 동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병원 측에서 말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층에 대기실이 있는 줄 몰랐고 삼촌은 1층으로 내려가서 대기실에 있자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2번 나눠서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야 했는데 공포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다른 일행들을 볼 수 있었고 그중 한 남자는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앉아 있었고 다른 남자는 손목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한 남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병원 보안복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자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4층으로 올라가서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정신병동 바로 옆에 있었고 안전유지, 도주 위험 높음 이라고 적혀진 표시를 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한 남자가 13살 여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 앉아있던 그 남자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접수초로 걸어갔고 간호사한테 처방전이 없으면 어떤 약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칼을 꺼내서 접수처에 있던 여자의 목을 찔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약 2년 전 가족 모임에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었을 때 사촌은 그 여자가 다행히도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고 그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 다신 만나지 말자.